안녕하세요. GTX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네이로입니다. 오늘은 광명 뉴타운 지금 팔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라는 제목으로 현재 광명 뉴타운을 비롯한 광명시 전반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광명 뉴타운을 비롯해서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보유 중이시거나 향후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동쪽으로 서울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광명시가 본격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광명역이 신설되면서부터입니다. 광명역 역세권 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오고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광명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명역 주변 개발이 광명이라는 이름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광명 뉴타운을 비롯한 기존의 구도심이 중심이 됩니다. 광명 구도심은 대규모 개발지인 광명 뉴타운과 철산 주공 아파트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사업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은 한꺼번에 도시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광명시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의 규모와 대규모 개발이 도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광명시의 가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표는 광명 뉴타운 위치와 사업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요. 현재 광명 뉴타운의 사업 규모는 약 22만 제곱미터 규모로서 계획상으로는 총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인근에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1만 7천여 세대이고 대표적인 2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3만 세대를 조금 넘었던 것은 그거와 비교를 하면 광명 뉴타운의 사업 규모를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은 총 16개 구역이 지정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3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13구역은 정비구역에서 지정이 해제가 됐고 나머지 11개 구역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16구역이 사업속도가 가장 빨라서 오는 2020년 11월에 2104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16구역을 포함해서 전 사업구역의 입주 물량이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이라서 구역 자체의 규모도 크고 전체 사업 규모도 엄청난 대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광명시 철산동 소재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의 용적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용적률만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광명시 철산동 소재 아파트는 얼핏 봐도 재건축 사업성이 매우 좋은 단지와 그리고 애매한 것을 넘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단지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재건축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사업성이 좋은 단지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의 가격차가 심한 편인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적은 아파트는 향후 미래가치가 크지 않으니까 지금 매도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 소재 한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애매해서 매매가는 5억 원입니다. 그러나 약 5년 후에 주변 도시개발로 땅의 가치가 상승해서 매매가가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높은 용적률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가 300세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현 시점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에는 일반 분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1,5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땅의 가치가 올라가서 계산상으로 3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기존 1000세대의 조합원이 총 공사비에서 일반 분양 수익을 뺀 나머지를 추가 분담금으로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차액 2,500억 원을 1000세대가 나누니까 각 세대당 2억 5천만 원이나 부담하게 되지만 미래 시점에는 차액 1,000억 원에 대해서 1000세대가 나누니까 각 세대당 1억 원씩만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향후 주변 가치가 더 올라가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토록 대규모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비슷한 입지일 경우에 대규모 단지가 소규모 단지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특징 때문입니다. 광명 구도심처럼 지역 전체가 대규모 개발이 되면 지역 내 기타 소규모 단지까지 견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서울시 강동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에 서울 강동구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요 단지의 공급 세대 현황인데요. 강동구는 불과 5년 사이에 기존 허름한 구도심을 헐고 집중적으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공급을 능가하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경험한 대표적인 곳입니다. 비록 광명 구도심이 경기도에 속하지만 구로 신도림 쪽에서 넘어올 수요가 여전히 많고 좋은 서울 접근성과 서울 강동구에 버금가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진행될수록 잠재력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명시를 외부에 알리고 품격을 높인 1등 공시는 광명역과 광명역 역세권 개발이지만 향후 광명 개발의 중심은 철산동 일대의 구도심이 된다. 그리고 광명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수록 단순히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 이상으로 대규모 개발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뉴타운 지역은 물론 주변 아파트까지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철산동을 비롯한 광명시 전체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사업성이 이제 부족한 아파트는 광명시의 대규모 개발의 영향으로 땅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시 아파트는 오를 만큼 올라서 수익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개발 규모와 서울 접근성을 이제 고려하면 여전히 발전 가능성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더디다거나 아니면 재건축 사업성을 이미 갖춘 아파트에 비해서 현재 사업성이 낮은 아파트 가격이 뒤처진다고 해서 성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광명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이제 광명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